안녕하십니까.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송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과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VF와 크로닉 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에게서 크로닉 펠빅 페인은 펠빅 에리아에 국한되어 있는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펑셔널한 디서빌리티를 일으킬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로닉 펠빅 페인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가이네콜로직 또는 넌 가이네콜로직 에티올로지들이 인퍼틸리티나 IVF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는 크로닉 펠빅 페인과 인퍼틸리티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먼저 펠빅 캐비티 내부에서는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펠빅 캐비티에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스펌 DNA 데미지가 일어나고 스펌의 모빌리티나 커패시테이션 또는 오사이트 스펌 인터랙션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또 엠브리오 톡식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고 엠브리오의 클리비지나 임플란테이션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테러스에서는 비정상적인 스테로이드 제네시스로 인해서 엔도메트리얼 리셉티비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바리에서는 엔도메트리오마 자체에 의해 또는 엔도메트리오마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로 인해서 펑셔널 오바리안 티슈의 볼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바리안 리저브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임페어드 스테로이드 제네시스나 옥시더티브 스트레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셀 사이클 디스레귤레이션이나 인플라마토리 인바이러먼트 또는 임페어드 안지오제네시스 등등에 의해서 오사이트 퀄리티 자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오시스 자체가 오사이트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리뷰 논문에서 머추어 오사이트의 개수나 퍼틸리제이션 레이트를 비교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리뷰 논문들에서 퍼틸리제이션 레이트가 줄어든다, 오히려 늘어난다,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보고를 하였고, 단지 머추어 오사이트의 개수는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는 환자에게서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였지만, 포함된 연구의 개수가 매우 적고 포함된 연구들마다 헤테로지나이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엔도메트리오시스 자체가 오사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은 아직 인컨클루시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2021년에 22개의 연구 논문을 종합한 리뷰 논문을 보면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비교했을 때 하이 퀄리티 엠브리오의 개수나 엠브리오의 클리비지 레이트나 엠브리오 포메이션 레이트 모두에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엠브리오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인컨클루시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IVF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임신이 됐냐, 출산을 했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실제로 그러한 IVF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리뷰 논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에 22개의 클리니컬 스터디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는 환자에게서 임플란테이션 레이트와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가 낮다고 보고를 하였고, 2013년에 나온 리뷰 논문에서는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도 시비어 디지즈에서만 임플란테이션 레이트나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가 낮았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은 33개의 스터디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오바리안 엔도메트리오마가 있는 환자와 있지 않은 환자에게서 라이브 벌스 레이트나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서지컬 익시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라이브 벌스 레이트나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8개의 코호트 스터디가 포함이 되었고, 오바리안 엔도메트리오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나 라이브 벌스 레이트에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IVF 아웃컴, 즉 저희가 제일 궁금한 라이브 벌스 레이트나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도 엔도메트리오시스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엔도메트리오시스가 IVF 아웃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GnRH 아고니스트를 먼저 치료했을 때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은 여러 개가 나왔었습니다. 2006년에 코크란에서 3개의 RCT를 대상으로 리뷰를 했을 때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나 라이브 벌스 레이트에 더 유의하기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코크란에서 발표한 8개의 RCT를 대상으로 한 리뷰 논문에서는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나 라이브 벌스 레이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GnRH 아고니스트 프리트리트먼트에 대한 효과는 아직 인컨클루시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오시스 자체가 퍼틸리티나 IVF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고 IVF ET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IVF ET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입니다. 단지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는 환자에게서 지금 당장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거나 오바리안 리저브가 떨어져 있거나 바이라테랄하게 엔도메트리오마가 있어서 오바리안 리저브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환자에게서는 퍼틸리티 프레저베이션에 대한 상담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데노마이오시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아데노마이오시스는 비정상적인 유테로 튜발 트랜스포트나 엔도메트리얼 펑션이나 리셉티비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인퍼틸리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노마이오시스는 자궁 안쪽에 캐비티의 디스토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스펌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엠브리오 트랜스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아키마이오메트리움이 디스트럭션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자궁의 하이퍼페리스탈시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이런 스트럭처럴 문제뿐만 아니라 뉴클리어 하이퍼트로피 같은 울트라 스트럭처럴 앱노멀리티를 보임으로 인해서 칼슘 사이클링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리드믹 컨트랙션의 변화가 생겨서 인퍼틸리티를 유발하게 됩니다. 엔도메트리얼 펑션의 변화는 앞서 엔도메트리오시스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디스레귤레이티드 스테로이도제네시스나 인플라마토리 리스판스 또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리셉터의 비정상적인 발현 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데노마이오시스에서는 엔도메트리오시스와 마찬가지로 ROS가 증가되어 있고 어디전 몰레큘이나 임플란테이션 마커 또는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트에 필요한 진의 익스프레션 등등이 감소해 있기 때문에 임플란테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데노마이오시스가 이렇게 인퍼틸리티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데노마이오시스가 있는 인퍼틸리티 환자에게서 IVF 아웃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여러 클리니컬 스터디들이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2014년에 휴먼 리프로덕션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 따르면 9개의 스터디들을 종합해 봤을 때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가 한 30% 정도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를 하였고 미스캐리지 레이트도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에 퍼틸리티 스테릴리티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11개의 컴패리티브 스터디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뿐만 아니라 온고잉 프레그넌시 레이트나 라이브 벌스 레이트 모두에서 아데노마이오시스에서 유의하게 안 좋은 결과를 보였고 미스캐리지 레이트도 비슷하게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리뷰 논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데노마이오시스는 얼리 프레그넌시 로스의 리스크를 올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런 아데노마이오시스가 오사이트나 엠브리오 퀄러티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이 퀄러티 유플로이드 엠브리오만 트랜스퍼 했을 때 또는 오사이트 도네이션을 했을 때 연구를 비교해봐도 역시 아데노마이오시스가 있는 환자에게서 IVF를 했을 때 미스캐리지 레이트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데노마이오시스가 있는 환자에게서 IVF를 했을 때 처음 클리니컬 프레그넌시가 확인되더라도 이후 얼리 프레그넌시 로스의 리스크가 높음을 주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데노마이오시스에서 IVF 아웃컴을 높여주기 위해서 GnRH 아고니스트 프리트리트먼트가 제시되었는데 이론적인 효과로는 마이오메트리움의 안티프롤리퍼레이티브 이펙트를 보여줄 수 있고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이나 안지오제네시스를 줄여줄 수 있고 아데노마이오시스로 인해 유발된 티슈의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하이포에스트로제닉 스테이터스를 만들어줌으로써 아데노마이오시스 자체의 리그레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로 GnRH 아고니스트 프리트리트먼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리니컬 세팅에서 GnRH 아고니스트 프리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IVF 아웃컴에 대해서 발표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과 2020년에 발표한 코호트 스터디에서는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나 임플란테이션 레이트가 유의하게 높아졌다라고 보고를 하였지만
2016년에 발표된 논문과 202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2020년에 발표된 레트로스펙티브 코드 스터디에서는 오히려 라이브 벌스 레이트나 큐뮬러티브 라이브 벌스 레이트가 더 낮다라고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GnRH 아고니스트 프리트리트먼트에 대한 효용성도 아직 인컨클루시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오마이오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레이오마이오마는 정상적인 유테러스의 아나토미에 영향을 미치고 엔도메트리얼 펑션이나 페리스탈시스에 영향을 줌으로써 퍼틸리티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시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레이오마이오마와 IVF 아웃컴에 대해서 연구한 클리니컬 스터디들의 결과를 보시면 대개 모든 연구에서 सब뮤코잘 마이오마가 프레그넌시 아웃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인트라뮤럴 마이오마가 IVF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인트라뮤럴과 सब세로사를 포함한 non-cavity distorting 마이오마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임플란테이션 레이트나 미스캐리지 레이트는 비슷하지만 라이브 벌스 레이트나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는 유의하게 낮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2020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캐비티를 디스토션 시키지 않는 인트라뮤럴 마이오마를 대상으로 IVF 아웃컴을 비교했을 때 임플란테이션 레이트나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가 낮아졌는데 이것은 마이오마 개수가 많을수록 또 마이오마 사이즈가 클수록 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non-cavity distorting 마이오마가 있는 환자에게서는 마이오마의 개수나 마이오마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IVF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오맥토미를 했을 때 IVF 아웃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 결과를 보시면 2020년에 코크란에서 발표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연구 개수가 너무 적고 헤테로지나이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데피니티브한 컨클루전을 내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는 염증성 질환으로서 염증 또는 크론 디지즈의 환자의 경우에는 오바리엔 리저브가 감소함으로써 인퍼틸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영향이 없지만 살파살라진을 치료를 했을 때 리버서블한 올리고스퍼미아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D가 있는 환자에게서 IVF를 했을 때 아웃컴에 대한 연구는 몇 개가 발표된 게 있는데 2016년의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에서는 UC나 크론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게서 IVF를 했을 때 라이브 벌스 레이트가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두 개의 싱글센터나 멀티센터 코호트 스터디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가 퍼틸리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엔도메트리오시스 자체가 IVF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고 이런 IVF 아웃컴을 올려주기 위해서 GnRH 아고니스트로 프리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에 대한 효과도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아데노마이오시스는 IVF 아웃컴과 얼리 프레그넌시 로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GnRH 아고니스트 프리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IVF 아웃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 레이오마이오마 같은 경우에서는 सब뮤코잘 마이오마뿐만이 아니라 non-cavity distorting 레이오마이오마도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서 IVF 아웃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